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약하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폐렴 관련한 조치를 좀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돌아섰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권이었는데 뉴욕 증시도 그 영향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영향은 좀 벗어나는 분위기인가요? 네, 조금씩 벗어난다고도 일단 미국 쪽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뭐가 확인된 게 별로 없잖아요. 다들 선언적 의미가 되겠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는 거 같죠. 그리고 그런데 어제 그제 보면 숫자로만 보더라면 2배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늘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 있죠. 지금도 몸에 있고 관련주라는 거 있지만 또 지나고 나면 다 제자리 오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곤란하다라고 좀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다우는 오늘 소폭에 밀렸지만 또 S&P 500과 나스닥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또 사상 최고가인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오늘 또 보잉이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조금 밀렸다라는 그런 정도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나 이런 것들은 새로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섹터별로도 나오지만 섹터별로도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섹터, 어떤 없는 섹터가 갑자기 좋아진 건 없겠고요. 다만 기술주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중분류를 보면 반도체 섹터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사상치 효과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을 한쪽에 쏠려가는 정도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IBM이 기대 이상의 실적 어제 발표했는데요. 가이던스도 올렸거든요. 역시 IBM도 클라우드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가 좀 제법 많이 올라와서 3% 이상 올라갔습니다. 애플은 오늘도 한 0.36%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인데요. 에버코어 ISI라는 증권사에서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연 한 25% 이상 2024년까지 늘어나서 지금 전체 애플의 매출에서 서비스 분야 매출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45%까지 늘어나면서 제품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반반까지 그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주라기보다는 애플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을 아주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앞서 찰리 멍도 얘기하셨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애플을 살 때 기술주라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보면 분명 기술주인데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딱 그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로가 가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벌기 때문에 PR을 높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먼저 좀 가늠하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도 안 펴놓고 테슬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7%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한 4% 조금 넘게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드디어 1,00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1,000억 달러,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요. 웨드부스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또 올린 것도 있지만 3분기에도 지금 상당히 딜리버리, 그러니까 출하가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인텔이라든가 퀄컴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여기에는 5G가 분명히 지금 시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하드웨어 됐건 소프트웨어 됐건 통신사가 됐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광범위한 거죠. 우리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많이 홀로가고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외국에 올라가는 것들도 있겠고요. 또 애플에서 주문을 많이 받았다. 이게 결국 하나하나 모여지거든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올해 조금 팔리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5G에 대한 새로운 애플에 대한 수요가 있겠고요. 그보다는 어떤 그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떤 올 한 해 계속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목표 주가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깨올렸지만 오늘은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이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4분기 미국 내 구독자 수 증가는 생각보다 적었지만 결국 미국에서 입장하면 해외 구독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 이제 가이던스죠. 그러니까 전망에 대해서 약간 기대보다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돈은 이익은 내지만 이익 버는 것
거를 훨씬 더 이상으로 지금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콘텐츠를 계속 확보하는 데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2019년이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올해도 지금 225억 달러 정도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 현금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엇갈리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독자를 시청자 수에 판단하는 기준을 약간 바꿨다는 이슈가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오늘 주가는 4% 가까이 오늘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정말 테슬라에겐 정말 하루도 빼놓지가 않네요. 뭐 일론 머스크가 춤출만 합니다. 예. 경제 지표도 발표됐는데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온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집을 많이 짓겠다고 착공을 하겠습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왜 사느냐? 작년에 3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니까 모기지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 월세 내느니 한번 모기지로 갚아보겠죠.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12월 달에 주택 판매 건수가 2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죠. 540만 건으로 전망됐었는데 550건을 훌쩍 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주택 전문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톨브라더스와 레나인데요. 두 개 모두 거의 뭐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훅 가는 분위기, 내지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기존 주택 판매가 이렇게 되니 주택을 사거나 팔 때마다 뭔가 좀 새로 좀 고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디 가서 사야 되겠죠. 벽지라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사고 파는 곳이 홈디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요. 홈디포가 은근히 다시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분위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뉴욕 증시 특징주 그리고 국내 증시 연관 지어볼 만한 클러스 종목은요? 네, 2019년도 마찬가지 2020년에도 고성장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늘 이제 고성장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보면 뭐 대통령이 한마디, 장관이 한마디, 국회에서 한마디 이럴 때마다 회사에서 한마디마다 그냥 성장성 있다 얘기하는데 성장성 있다는 그런 의미 자체는 저는 신뢰성은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장성을 여러분이 얘기하시려면 습관적으로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딱 떨어져야지 경영에서는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뉴스에 따라서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바이오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는 투자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F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약한데요. 2019년에요. 유독 고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e스포츠입니다. 네. e스포츠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 중에서 자제분이 너무 게임 많이 하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e스포츠라고 하면요. 몇 가지가 포함됩니다. 당연히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있겠고요. 관련 기기도 있겠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e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스폰서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 요즘 뭐 LOL 게임 같은 걸 월드컵하면 엄청난 큰 규모로 스폰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중계권도 엄청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당연히 e스포츠 구단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팀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e스포츠인데요. 작년에요. 무려 27%가 그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11억 달러 시장까지 커졌고 이 분야가 지금 보여드린 것이 스폰서가 이렇게 커졌고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중계권 이런 등등등등 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프로 선수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선수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e스포츠 하는 그 선수인데요. 게임하는 선수인데요. 여튼 그 정도로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뉴스에 취급 안 됐는데 저는 이 스포츠팀의 이름을 모르지만 아마 아는 분도 있다고 제가 댓글 달린 거 봤습니다. 외국 뉴스인데도 한국 사람이 댓글 달린 걸 봤는데요. 작년 말에요.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에서 e스포츠 팀이 상장했습니다. 아스트랄리스라는 곳입니다. 이게 덴마크에 있고 당연히 코펜하겐에서 상장됐는데 네. 여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심볼릭한 건데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벌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엄청 큰 기업들이 많이 여기 스폰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언제 또 상장까지 되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이런 걸 되겠는데요. 그런 대표 기업이 뭐 ETF도 다 있겠지만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팀의 주요 게임 분야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풋볼 있지 않습니까? 축구 있죠. 네. 축구 e스포츠도 얘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골라봤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스포츠 게임의 판권은 얘네가 다 갖고 있죠. 이 예가 역시 사상적과 흐름을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여전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전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앤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